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입니다. 네, 파이시티 대표로부터 사업정당 명목으로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시중 방통위원장. 발칙한 뉴스가 시작되는 바로 지금 오늘 아침 10시에 검찰의 이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해서 조사를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이 최시중 방통위원장께서 어제까지만 해도 이 돈을 대선 자금으로 썼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킨 바 있는데, 갑자기 하루 만에 이 돈이 대선 자금이 아니라 개인 활동을 하면서 썼다라고 말을 바꿨다고 하네요. 지금 청와대랑 밀당하시는 건가요? 어쩌자는 거죠?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에 따르면요, 최시중 방통위원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왕 차관 되시는 박영준 전 차관 역시도 10억을 받은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현 정권과 이번 파이시티 대표로부터 받은 돈 어디까지 얽혀 있는지 가늠하기가 어렵게 되고 있는데요. 우리 각하께서는 이 갖은 비리,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비리에서 과연 헤쳐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 각하는 그 정도 능력은 되시는 분인가? 첫 곡 듣고 와서요. 음악 듣고 와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신청곡 있으신 분 주시고요. 페퍼톤즈의 행운을 빌어요. 각하를 위해서 첫 곡 들려드립니다. 일단은 첫 번째 이야기, 제가 준비했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어떤 일들이 있어도 우리가 이걸 파고 들어서 낱낱이 각하의 비리들을 파고 들어야죠. 사실 지금 각하의 비리가 한두 개가 아니라서요, 하나만 파고 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모든 비리는 터져나오는 것들 족족 다 각하와 통한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지금 이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오늘 10시에 검찰에 출두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기자들께서도 아침 일찍부터 영상 기자분, 카메라 기자분, 사진 기자분 다들 이렇게 총출동을 하셨는데, 이 최시중 방통위원장 건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상득 의원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또 비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잠시 후에 이야기를 드릴 텐데, 네, ISD 형님의 비리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그 SLS 건 말고 다른 거요. 다른 게 또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지금 내곡동 사저 문제도 그렇고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도 아직까지 계속해서 ING인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 지금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파고 들어봐야 하는 요 이야기. 지금 현재 파이시티 대표로부터 사업청탁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각하의 멘토로 알려진 분이죠.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제까지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제가 발칙한 뉴스에서 이야기를 드린 바에 따르면 이 돈을 받아서 여론조사 등에 당시 2007년 대선 자금으로 썼다. 여론조사 등을 하는데 썼다라고 고백 아닌 고백을 하면서 청와대로 이 불똥이 튀었었죠. 그래서 이게 과연 각하를 잡아들이는 우리 애국전선 들으신 분, 애국전선 올라왔거든요. 애국전선 들으신 분들 이해하실 대마를 진짜 잡는 그런 시발점이 될 것인가. 이거 이제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어요. 근데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이걸 좀 더 세게 밀어붙여줬으면 좋겠는데, 어제 어떤 분이 이 장진수 주무관처럼 최시중 위원장이 이렇게 좀 포지션을 잡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지만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아닐 것이다. 아마 장진수 같은 케이스는 안 될 거다. 아마도 청와대의 일종의 네가 날 구해야지라는 나 이렇게 안 해주면, 케어 안 해주면 나 다 분다, 이런 일종의 이제 협박, 작은 협박, 이런 정도가 아니겠냐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근데 그게 정말 사실인 것 같아요. 오늘 바로 하루 만에 나온 보도에 따르면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하루 만에 말을 뒤집었다고 합니다. 어제까지 이야기했던 대선 여론조사에 쓴 돈이다.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을 하루 만에 바꿔서 여론조사에 쓰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썼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돈을 받은 것은 인정했고요. 근데 받았는데 처음에는 2억 원을 받았고 그 다음엔 부정기적으로 5천만 원씩 여러 번 받았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선 자금에 쓰였다는 그 이야기는 말을 뒤집어서 이게 이제 돈을 받은 시점이 대선 이때 그 시즌 대선이 다가오는 요 시즌이었기 때문에 얼떨결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다. 근데 그건 아니고 이제 여론조사 비용으로 정식으로 썼다. 이런 내용은 아니었다. 그 시점에 내가 개인적인 활동을 하면서 모두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거 참 선관위에서 우발적 이거 발언 이슈가 되니까 약간 표현만 바꿔서 우발적 대신 얼떨결에 이야기를 하셨어요. 얼떨결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 근데 얼떨결에 그런 거지, 진짜는 그 대선 자금으로 썼다는 게 아니라, 여론조사 하느라고 쓴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쓴 건데 내가 얼떨결에, 정말 얼떨결에 개인적으로 쓴 돈을 대선 자금으로 들어갔다라고 얼떨결에 그런 말 할 수가 있나요? 이거 참, 사람이 좀, 알츠하이머 정도 걸리지 않고서는 얼떨결에 이런 말 하기는 참 쉽지 않은데. 얼떨결에 깜빵 가자, 이러시는. 네. 그러면 얼떨결에 저지른 죄에 얼떨결에 좀, 책임을 지셔야 될 텐데. 아무튼, 얼떨결에 한 말이지, 그건 사실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다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무엇이겠냐? 이렇게 갑자기 하루 만에 말을 번복한 게 어떤 의미겠냐? 정말 이분이, 갑자기 치매가 오셔서? 나이가 또 연세가 있으시니까요. 그런 걸까? 라고 생각하기에는, 이분이 그동안 해왔던 비리들이 너무나도, 뇌물 이런 비리들이 너무나도 디테일하고 꼼꼼하고, 정말, 뭐랄까요, 완벽하게 비리적인 측면에서 마무리하는 데까지 아주 꼼꼼하게 해오셨거든요. 갑자기 치매 이런 게 걸렸다고 하기에는, 그죠? 말실수를 했다고 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야기 들었던 그대로 청와대와 일종의 이제 딜을 하고 있는 거다. 밀당.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밀고 당기기. 나 지금 더 깔 수 있어? 이걸 보여주는 거죠. 어제 이야기 드렸잖아요.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얼마나 많은 각하의 비리를 알고 있겠어요. 멘토신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얽혀있는 비리만 해도 엄청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방통위원장, 신통방통하신 방통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나 지금 더 깔 수 있어. 이걸 어제 한번 보여줬고, 아마 청와대에서 뒷거래를 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나 뭔가 좀 이렇게 뒷선으로 뭔가 좀 이렇게 달래기를 좀 시도하지 않았을까. 왜 그러시냐고. 우리 멘토님 왜 그러십니까? 이러면서 좀 달래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청와대에서 굉장히 급당황했다고 하잖아요. 대통령과 아무 관계없는 일이다. 대선 때 썼다고는 하지만 확인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 다 개인적으로 받은 돈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바 있어요. 매우 이제 불쾌감을 토로하면서.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굉장히 쉬쉬하면서 오늘 또 이제 본격적으로 검찰이 또 소환되고 하셨기 때문에 그 전까지, 어젯밤까지 아주 발빠르게 청와대에서 빠르게 뒷선을 대서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구워 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소환조사 들어가셔서 검찰에서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게 될지, 어디까지를 잘 하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방통위원장께서 말을 바꾸셨기 때문에 정말 대선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는지 아닌지 이게 일단 중요하게 다뤄줘야 되겠죠. 다뤄지게 되겠죠. 근데 지금 일단은 어제 대선 자금 이야기 나오고 막 이랬을 때 청와대가 이번 사건을 이 최시중 방통위원장 혼자 한 것으로 딱 선그으려고 이제 하니까 최시중 위원장이 청와대가 날 보호해줘야지 이러면서 굉장히 서운했다라는 보도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정권 창출을 위해서 내가 이 정도까지 해줬는데 이제 와서 나를 꼬리자르기로 끊으려고 하냐, 이런 서운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대충 살짝 간보기식으로 찔러봤다가 한 발 무르긴 했는데, 이게 만약에 최수종 방통위원장의 죄가 점점 더 커지게 되면, 그래서 이제 덮기가 좀 어려워지게 되면, 그렇게 되면 방통위원장이, 최수종 전 방통위원장께서 또 언제 이걸 또 터뜨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최수종 방통위원장의 요 비리들 낱낱이 까발리는 것, 이게 일단은 필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대선 자금이냐 아니냐, 이거 일단 말 바꾸기를 했지만 뭐 이렇게 계좌 추적하고 이러면 또 대충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검찰에서 대선 자금을 제대로 수사를 하느냐, 이게 대선 자금을 흘러들었는지 아닌지, 이걸 제대로 수사하는지, 이걸 일단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어제까지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한겨레 신문에서 처음 보도를 했을 때 요 파이시티 전 대표가 요 돈을 지금 현 정권 실세에게 건넸다는 돈, 이상득 의원과 박영준 전 차관 두 분에게 건넸다는 돈이 61억이 넘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돈 받은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에 따르면 최수종 방통위원장 5억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61억하고 5억은 천지 차이잖아요. 그죠? 그것도 뭐 박영준 전 차관, 지금 현재 박영준 전 차관도 돈 받았다 이야기 또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가까이 또 핵심 인물 측근 중에 한 명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이분도 10억을 받아 챙겼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하면 합치면 지금 이게 사실이면 뭐 15억 이 정도인데요. 박영준 전 차관도 뭐 네, 그렇긴 한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61억하고는 차이가 아직도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실제 금액이 얼마인지, 과연 5억을 받으신 건지 뭐 몇십억을 받으신 건지, 이것도 이제 중요하게 뭐 계좌 추적 아까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런 걸 하면서 좀 중요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죠? 일단은 그 파이시티에 대한 법원의 기사회생 실사에서 회사 자금 1291억 원의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61억 원을 건넸다, 파이시티 대표가 이야기를 두 분에게, ISD 형님과 박영준 차관에게 61억을 건넸다고 하는데, 이 회사 자금 1291억 원의 행방이 묘연하대요. 그러면 그 중에 지금 1291억 원 중에 61억만 지금 두 분에게 줬다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61억은 시작일 수 있다. 그러면 나머지 돈들은 또 누구에게 흘러갔나, 이런 것들까지 정말 이게 시작이고 1291억까지 다 어디에 뿌렸나, 뭐 다 뿌리진 않았다 치더라도요, 그 돈은 어디까지 흘러가게 됐나, 이런 것들을 또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점, 이거는 과연 청탁이 성공했나 성공하지 못했나, 이겁니다. 지금 오늘 저한테 이제 채팅창으로 보내주신 기사에도 있었는데요. 한겨레 신문 1면에서 이명박 퇴임 직전 파이시티 시설 변경 승인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서울시가 2006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점포 건설을 허용하는 시설 변경 승인을 밀어붙인 정황이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일부 위원들이 교통난, 뭐 엄청난 특혜다, 뭐 이런 이유로 반대를 했는데 2006년이면 각하가 이제 퇴임 직전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서울시의 뜻대로 밀어붙여서 파이시티 시설 변경을 승인해 줬다는 겁니다. 이 조치 덕분에 파이시티가 얻은 개발 이익 무려 5천억 원에 달한다라는 보도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건요,
파이시티 쪽이 수십억 원의 상납받던 최시중 전 위원장에게 돈줄을 끊자 그러자마자 바로 사업권 자체를 강탈당했다라는 주장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이 정도면 조폭 아닌가? 돈 꼬박꼬박 이렇게 매달 자릿세 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자릿세 내고 이럴 때는 그나마 좀 봐주다가 자릿세 딱 끊고 나면 바로 이제 가게 없고 깽판 부리면서 자릿세 우리가 이렇게 보호해줬으면 자릿세 내야지 라고 하는 그 조폭이랑 좀 비슷한데요? 그죠? 네. 뭐 이게 사실인지 어딘지는 뭐 맞는지는 아닌지는 검찰에서 제대로 이제 뭐 수사를 해야 될 일이지만요. 어쨌건 돈을 줬다고 밝힌 파이시티 쪽에서 나온 이야기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직전에 서울시에서 파이시티 시설 변경을 승인해줬다라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과연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파이시티 쪽에서 넘어간 돈이 대체 얼마인지 그리고 그 돈이 대선 자금으로 쓰였는지 어쩐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게 청탁이 먹혔는지 안 먹혔는지 이걸 이제 집중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검찰이 우리가 늘 우려하는 대로 우리가 이 궁금해하는 요 사안들을 얼마나 잘 집중적으로 캐줄까 이걸 또 우리가 매 눈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근데 지금 우려스러운 건요. 늘 그렇지만 우리 검찰총장께서 한상대 검찰총장 있잖아요. 이분이 또 우리 카카와 카카의 형님, ISD 형님과 이 한상대 검찰총장 장인이 두 분이 굉장히 또 막역한 육사 동기시라고 하네요. 네. 여긴 이 윗바닥은 위에 계시는 분들은 어쩜 그렇게 한 달이 걸러 모르시는 분들이 없어요? ISD 형님, 카카, 최시중 뭐 이 정도 거치면 거의 그 동네 분들 머리 위에 계시는 분들은 다 모르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다들 뭐 절친이야. 그죠? 네. 그런 사람들끼리 다 자리를 나눠 먹어서 그런 건가요? 아무튼 그리하여 장인과 또 막역한 사이이신 이런 분인데요. 뭐 각하 또 나인이기 때문에 검찰총장 자리까지 앉혀주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대선 자금까지 건드리진 않지 않겠냐. 아마도 대충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죄를 최대한 줄여서 대충 그 정도까지 얼르고 달래서 최시중 방통위원장만 딱 잘라내고 대선 자금은 아마 건드리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일면 기사. 파이시티 인허가만 수사하고 대선 자금 수사는 아니다. 검찰에서 선을 긋고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기사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아마도 그렇잖아요. 검찰 이 총장께서 청와대의 눈치를 보면서 수사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얼마나 이른 현 정권 실세를 향한 비리가 제대로 수사가 될지 지금 민간사찰권도 뭐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뭐 이거 옛날에는 기획수사 한판 하면 아주 그냥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각종 의혹들마다 주요 언론들에 줄줄줄 다 이렇게 읊어주던 흘려주던 그 성실한 검찰이 지금 뭐 민간인 불법 사찰이며 제대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미리미리 이렇게 그 의혹들을 미리 흘려주고 이런 게 네, 안 될 일이지만요. 네, 그렇긴 합니다만은 어찌됐건 기획수사 때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 우리 검찰 의지 자체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우려가 들고요. 지금 이러다가 이 중요한 사안 정말 우리 각하가 민간인 불법 사찰권이 지금 각하를 내려오게끔 끌어내릴 수 있을 만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선 지나면서 그냥 확 줄어든 거잖아요. 네. 하지만 그게 이제 실패를 했다면 지금 대선 때부터
불법 청탁, 인허가 청탁 받으면서 그 비리, 각종 비리를 저질렀던 요것들까지 해서 같이 한 큐에 묶어서 온갖 비리들을 요걸 시작으로 다시 한번 좀 시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뭐